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주는 저 사실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되게 막 설레면서 와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것도 다 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 있어 지금 여기 빛이 되게 세. 그래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여기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해서 반갑게 인사하려는 표정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였겠죠. 라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게 또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좀 즐겁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뭐 예비 고3, 그죠? 예비 고3인 친구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고 학부모님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고민 되게 많으실 텐데요. 사실 오늘 저랑 이제 1부를 진행하면서 목표는 한 가지예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즐겁게 공부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일단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지금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진 잘 나왔죠? 그래서 빨리 넘기려고요. 네. 일단은요, 여기 이제 예비 고2,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상상했던 고3의 모습부터 고3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3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하루를 보낼 거라고 생각하셨었어요? 옛날 옛적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쵸? 특히나 뭐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사당오락 맞나요? 정말 뭐 밤잠 안 자면서 공부하고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를 하고. 근데 사실 현재 여러분 고1, 고2 친구들 느끼셨겠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1년을 보내던가요? 아니죠, 그쵸? 진짜 많은 고3이 보내는 1년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 시기부터는요, 3월까지는 누구나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마음은 진짜예요. 이제 예비 고3 친구들. 지금부터 해서 나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은 먹어요. 시작을 언제 할진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전년도 거의 수능이 딱 끝나고 나면 그날부터 내가 고3이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말고 실전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한 12월 31일까지만 뭐 좀 놀아볼까?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쵸? 뜨끔하죠?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한 설까지는 내가 좀 행복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조금씩 미루긴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봐요.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가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고3 때 수능 3월 달에 망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수능을 망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여기 서 있겠죠, 그렇죠? 근데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수능 점수가 된다는 말이 왜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보시면 3월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조금 망해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쯤 되면 다시 한번 이제 그래도 내가 수시를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내신을 조금이라도 올려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신이 2학년 때까지 받아놓은 내신이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내신에 투자를 하느니 수능에 조금 더 투자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4월 달에. 5월이 되면요. 날 너무 좋죠. 날 정말 좋아요. 지금 오늘도 날 너무 좋죠. 내가 여기로 올 때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날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5월엔 더 좋습니다. 학교에 혹시 벚꽃이 피나요? 그렇다면 4월부터 날이 너무 좋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5월은 그리고 후배들이 또 노는 게 많아요. 뭐 체육대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 좀 화가 나는 순간순간이 생기실 건데요. 날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처음으로 모의평가라는 걸 봅니다. 이제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재수생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그 핑계로 이제 한 등급씩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6월 모평을 못 본 거 보니까 나 다시 기말고사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근데 기말에 또 보자니 중간고사까지 망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복구하지? 차라리 수능을 또 열심히 할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를 못하죠. 이렇게 여름이 옵니다. 금방 가죠.
그리고 여름방학에 되게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름방학 한 3주? 길어야 정확히 딱 한 달 정도 돼요. 그 기간 안에 지나간 것들에 대한 복습부터 총정리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보면 날짜가 안 나옵니다. 그죠? 스트레스 너무 받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9월 달이 되면 이제 수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실하게 오죠. 8월부터 사실은 자기소개서 뭐 상담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다 보니까요. 8월, 9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원서를 쓰죠. 그러면 10월은 이제 그 내가 원서 쓴 학교가 내 학교가 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이제 고대를 쓴 친구들은 쓱쓱쓱 다가와서요. 선배님 막 이래요. 선배님 막 이러고, 또 다른 대학을 쓴 친구들은 거기 선생님 학교 나오보다 우리 학교가 더 좋은데요. 언제부터 거기가 우리 학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서를 쓰는 순간부터 친구들이 다 그런 말들을 하고, 나 지금 대학 합격해버리면 이거 공부할 필요 없는데 막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그런 말에 현혹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내가 붙어도 안 갈 거야 하는 대학을 붙은 친구가 있잖아요. 부럽고 미워요. 막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공부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수능 날짜가 와버리죠. 그쵸? 생각보다요, 고3들이 3월 모의고사를 친 이후에 공부를 딱 내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만 하다 보니까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 된다, 이런 말이 맞긴 하겠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1년을 보내면 될까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실 3월부터 해서 쭉, 그리고 겨울방학부터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이 시기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공부량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어떤 위치에 있건, 여러분 지금 몇 등급을 받고 있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현재 고3들, 예비 고3들, 그리고 사실 고2 친구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비 고2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데요. 고등학교에 가면 일단 뭐 수시, 정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수시형이야, 뭐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이런 고민들, 그리고 복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 1, 2학년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1학년 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더라도 까먹었죠? 그쵸? 네. 여러분들 1학년 수학에 나오는 거 앞에 부분은 좀 기억나요. 뭐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이 나는데, 뒤로 갈수록 2차 함수, 2차 방정식만 나와도요, 그쵸, 끄덕끄덕하게 되죠. 스트레스가 조금씩 오고요. 알긴 아는데 그거 복습해야지 뭐. 근데 복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복습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복습만 있나요? 솔직히 안 했던 부분, 특히나 뭐 이과 쪽으로 진학하려는 친구들은 해야 되는 거 너무나 많죠.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미적분도 어렵고 뭐 확률과 통계도 어렵고 다 어렵잖아요. 쭈르르 공부할 것들 다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학교 활동도 많아요.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 준비해야 되고요. 자, 이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좀 이야기해 볼게요. 수시, 정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쵸? 물론 있잖아요. 생각보다 뭐 정시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수시로 합격하는 비율이 일단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수시 안에서도요, 뭐 최저 등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시 준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정시에 올인한다? 이건 아니죠. 아직까지 나한테는 충분한 기회가 남아 있는데. 자, 내신과 수능은요, 절대로 따로 놀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학년이 올라갈수록요,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가 되고요, 수능 준비가 곧 내신 준비가 됩니다. 다만 차이는요, 범위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나 중간고사 보는 그 범위에 맞게 공부를 해두면 그게 결국 수능에 맞춰지는 거예요. 일부를 공부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좀 더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건, 모의고사와 내신에서 성적이 어느 쪽이 하나가 좀 편중돼서 잘 나오는 친구가 있다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신은 한 범위가 딱 주어지죠.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깊이 있게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능은요, 이게 지수함수야. 그렇지만 지수라고 하기엔 지수 요만큼 있고요. 고1 수학을 이만큼 낼 수 있는 게 수능형 문제예요. 복합적으로 개념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전 그 차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적된 학습에도 강하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절대로 따로 놀지 않아요. 저는 내신만 잘 나오고 수능은 별로예요. 그건 여러분들 일단 정신적인 부분에 가장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범위가 나오면 그때 범위에 맞게 내가 그 부분을 좀 집중되게 공부한다. 그쪽을 집중되게 문제 푼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시도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자, 내신은요, 일단 학교 수업이에요. 이거를 참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거든요. 수업을 하면요, 내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어머님을 잠깐 제가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점수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겠지? 알겠죠? 그쵸? 예, 알겠다고 하실 때까지 얘기를 하게 돼요. 학교 선생님께 여러분 그런 눈빛 한번 보내봤나요? 졸릴 땐 선생님을 쳐다보세요. 여기 되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는 친구 있죠? 누군지 알죠? 그쵸? 그 친구는 리액션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끄덕이셨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데도 제가 자꾸 화답을 한다.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쯤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 다시 해볼까? 막 이러실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내신 준비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는데 왜 내신 준비를 학교 끝나고 또 열심히 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때는 또 수능에 맞는 문제 풀어야 될 텐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대한 좀 아껴 써보시고요. 그 시간에 내가 선생님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이해해야지, 선생님이 뭘 출제하고 싶어 하시는지 눈빛으로 이해해봐야지, 맞춰봐야지 좀 보세요. 제가 요즘 저도 스스로 발견한 건데, 저는 중요한 걸 이야기할 때 왼쪽 눈썹을 엄청 많이 움직여요. 그걸 저도 몰랐는데 학생들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시겠죠? 알지 얘들아, 이거 중요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그러면 제가 출제할 때라면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학교 내신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 끝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 끝나고 우리가 잠 자는 시간까지 수능형으로 쭉 누적된 학습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복습에 대해서 정말 할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은 어떤 부분을 잘 모른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 복습해야 돼 라고 밖에 얘기를 못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실 이거 1학년 때 나온 거야 얘들아. 니네 1학년 때 오늘 꼭 봐야 돼. 선생님 여기서 일시정지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그거 보고 와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제가 다 정리해 줄 새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복습 대체 어떻게 해요? 1학년 책 꺼내서 책 처음을 펼칩니다. 곱셈 공식이 나오죠. a 더하기 b의 제곱,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다들 알죠? 자, 그러면 내가 원했던 그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은 저 뒤에 있는데 앞쪽만 다시 보다 보면 이게 내가 모르는 부분이 눈에 나중에 들어올까요? 아니죠, 그렇죠? 책은요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면 안 돼요.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내가 복습이 아예 안 되어 있다는 전제가 아니라면요, 책의 목차를 좀 이용해 주세요. 책은 항상 처음이 익숙한 건 맞죠,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봄에도 집합, 여름에도 집합, 이런 거 있었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에는 집합이 항상 맨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집합은 다들 쉽다고 말해요. 자, 수학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집합이 제일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왜 쉬우냐? 많이 봤으니까. 삼각함수가 왜 어려우냐? 중간에 있거든요. 수열이 왜 어려울까요? 삼각함수 심지어 그걸 지나고 수열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수열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수열이 쉬워요. 자, 책 뒤가 우리에게는 항상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낍니다. 그러면 목차를 보셔야죠. 이미 알고 있는 부분 제끼고요. 모르는 부분에서도 목차 안에서도 세세한 목차가 더 있어요. 대단원 말고 중단원, 소단원까지 들어있는 그 목차 부분을 딱 보고 내가 그 개념이 뭐뭐 있는지 떠올릴 수 있다면 거기는 복습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지수함수, 자 a의 n제곱 이런 걸 왜 보고 있어요? 이미 알 텐데 어느 부분을 모를까? 자,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래? 라고 하는 순간 이러면 그 부분 복습하셔야 되죠. 근데 복습은요 여기서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은 꼭 하셔야 되고 예비 고2도 상위권이다 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하시면 좋은 것이 바로 이 복습 노트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한번 까먹은 건요 여러분 수능 전날까지도 까먹고요, 모의고사 전날도 까먹고요, 내신 전날도 아리까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몰랐다는 그 부분 있잖아요, 노트에 적어두세요.
그러면서 한번 공부도 다시 되고, 그리고 나 시험 직전에 딱 찾아봐야 되는 게 뭘까 하면 바로 그 노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습하면서 내가 맞다 한 거 말고 이거 뭐였더라? 전혀 이해 안 가 하는 부분들은 특히나 더 노트로 좀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자산이 돼요. 할 일이 진짜 많죠? 그쵸? 이건요 여러분 yes or no가 아니라 우쭈쭈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입니다. 어머님들 요즘은 학교에서도요 무슨 대회, 동아리 활동 뭐 많아요. 그렇죠? 주도적으로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활동도 많다 보니까 그냥 공부만 해가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또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시간 낭비가 있죠. 그쵸?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 5분 학습 그 5분 정도의 시간은 언제 주어지냐면요. 학교에 가자마자 그죠? 사실 학교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할 일 별로 없어요. 그쵸? 그리고 쉬는 시간 물론 쉬는 시간까지 선생님 공부를 해야 돼요 싶을 텐데 이제 고3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점심시간 5교시 선생님은 조금 늦게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참 버려지는 시간이 많이 있죠. 그때그때를 좀 아껴서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쉬는 시간에 공부하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상한 눈빛을 보낼 수도 있어요. 네가? 왜 그래?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되게 즐겁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고3이 딱 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 귀마개 있죠. 말랑말랑한 귀마개. 그걸 귀에 꽂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제 친구들 반응이 당연히 어땠겠습니까? 뭐야? 뭐 하는 거야? 정기빈 매점 가자니까 너 뭐해? 막 이러더라고요. 다 들렸어요. 안 들리는 척 문제를 풀었어요. 연기를 한 거죠. 사실 뭐 풀렸겠어요. 그죠? 근데 막 이렇게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심한 말들이 날아왔어요. 저 뭐하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날라오더라고요. 못 듣는 척 문제를 풀었더니요. 진짜 딱 일주일이 되니까 야 정규비 공부하니까 그냥 화장실 갔다 오자. 정규비 공부하니까 매점 갔다 오자가 되고요. 더 한 달이 지나잖아요. 그 한 달 안에는 그 친구들이 저를 부르건 그 친구들끼리 신나는 이야기를 하건 제 귀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간단한데 그 5분을 찾아서 헤매다 보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공부쟁이 이미지가 만들어질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푸는 문제집을 친구들이 따라 푸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유빈이 공부하는 거 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습이 멋져 보이기도 할 거예요. 잠깐의 노력이지만 그런 것들을 뽑아내셔야지 시간을 아낄 수가 있죠. 사실 가장 큰 적은 5분 쉬는 시간 난 놀아요. 난 축구할 거예요. 다 좋은데요. 그러면 딱 마지막 이것만 좀 지키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휴대폰. 그죠? 박수가 나왔어. 그쵸? 맞죠? 휴대폰이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너무 행복하시죠. 제가 이 얘기 하면. 그쵸? 아무리 그걸로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의 방어전은 딱 이렇습니다. 엄마 이거 잠깐만 메시지 보내고 그냥 공부하는 거야. 메시지 보내는데 이응 보내잖아. 뭐가 시간이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참 많이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만 비유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고3 때 저희 땐 영교시가 있었어요. 제가 요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고3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 목소리가 한 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무 졸린 거예요. 7시 반에 수업을 들으니까 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졸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돼서 계속 이렇게만 깨우시더라고요. 또 착하신 선생님이셔갖고 화도 안 내셔요. 딱 그렇게만 깨우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울었어요. 여러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자, 차라리 쭉 자거나 차라리 제대로 혼나면 괜찮을 텐데 지금 저는 사실 고문을 당한 거죠.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3분 뒤에 살짝 깨워요. 자. 30초 뒤에 또 깨워요. 아니야, 자. 미안해. 10분 뒤에 또 깨워요. 자. 자, 이러면 여러분들도 울 겁니다. 공부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살짝만 메시지를 보내요. 살짝 친구들의 SNS를 확인해요. 절대 제대로 공부한 거 아니죠. 10시간을 공부해도요. 그렇게 흐름 다 끊으면요. 단 한 번도 집중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원하는 걸 얻어요. 그렇죠?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이 시간들을 제대로 보내고 싶다면 공부 시간을 제대로 집중하고 싶다면요. 핸드폰부터 버려두세요. 좀 멋있어지는 거죠. 비행 모드를 만들면서 아니면 핸드폰을 끄면서
나라는 사람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가 아니면 연락하지 않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거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또 굳이 꺼놓은 핸드폰 가방에서 꺼내는 비참함을 우리 겪지 맙시다.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면 휴대폰 먼저 끄세요. 그거 바꾸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못 받습니다. 네. 어머님들 좋으시죠, 저? 그죠? 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라고 하면 아이들이 약간 뜨끔해요, 진짜로. 이때입니다. 물살 타고 핸드폰을 화이팅. 자, 자, 추천 생활 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저만의 방법이고 제가 제자들한테 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돼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서부터 생각을 해봤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한테 관대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게 똑똑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쉬우니까 푼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을 못해요. 못하는 부분만 되게 크게 보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막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느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얘들아, 수학 문제를 한 문제라도 풀면요 거의 아인슈타인급의 천재성을 지닌 거예요. 그쵸? 국어는 그래도 한글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영어 단어는 외운 거잖아요. 하지만 수학은 어때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그래프를 해석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이건 가히 뉴턴이에요. 그죠? 왜 그런 스스로의 멋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부터 바뀌셔야 되는 건 조금이라도 내가 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세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집에 갔다가 저는 항상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가방을 막 벗으면서 나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셨거든요. 리액션이 좋아요. 그랬어. 어이구 힘들었어. 이런 걸 잘 받아 이렇게 우쭈쭈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그 재미로 공부를 즐겁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 10분 공부 더 할 수 있잖아. 너 30분 공부 더 할 수 있잖아가 아니라 자꾸 칭찬하시고요. 너무 대단하다 하다 보면 스스로가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져요. 자기 스스로한테도 마찬가지. 자, 이 칭찬하는 걸 좀 바꿔보시면 공부의 슬럼프가 없어져 갈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못하지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트 있었죠. 우리 복습 노트. 예비 고2 친구들, 고1 친구들은요, 그 복습 노트보다 더 좋은 건 일단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개념을 한 판으로 쭉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해요. 딱 홍보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한 판으로 쭉 적어보시는 게 좋고, 예비 고3 친구들의 경우에는 복습 노트에 추가적으로요, 실수 노트를 적어보면 좋아요. 자기가 항상 하는 실수가 있어요. 정수 이런 조건을 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A, B 구하고 더하시오인데 더한 거를 답에 안 써요. 내신에서 서술형에서. 그래서 맨날 점수를 마지막 답에서 끄어요. 또는 뭐 더하기를 틀려요. 이런 것들 있죠. 너는 진짜 계산을 맨날 틀리더라. 정신 좀 차려 라는 말이어도 좋으니까 자신한테 하고 싶은 실수와 관련된 말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적어두시면요, 그게 시험 직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수능 직전에 맞다 그래, 나는 계산을 좀 틀리지, 한 단계라도 더 쓰고 문제 풀어봐야 돼 라는 걸 내가 내 스스로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수학 선생님으로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발 수학을 맨 뒤로 좀 빼지 말아주겠어요, 여러분? 네. 이 계획을 세우면 이제 뭐 국어, 수학, 뭐 그다음에 영어 세우고 여러분들 뭐 사탐, 과탐 다 세우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잡아요. 저도 그랬고 당연한 거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제일 스트레스를 주는 수학이 좀 뒤로 밀려요. 그래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받았죠. 그러면 공부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수학을 공부를 해도 안 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맨 뒤로 빠졌기 때문에 그 친구는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학 성적이 안 나와요. 또는 여기서 국어가 특별히 안 나와요. 안 되는 과목을 맨 앞으로 좀 빼주세요. 맨 앞으로 시작을 해주세요. 수학으로 산뜻하게 하루를 열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빨리, 산뜻하지 않을 것 같죠? 갑자기 미소를 보이시는 거 산뜻하지 않다는 뜻인 건 아는데, 그냥 우리끼리 자기 최면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개념, 유형, 실전 대비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는 건 모든 과목이 동일할 건데요. 개념의 경우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되는 건 개념을 제대로 쌓는 겁니다. 이 개념 공부를
학기 중에 막 더 제대로 해야지, 개념 예습이 안 되어 있다면 학기 중에 더 제대로 해야지가 좀 벅차요.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형 문제들, 실전 문제들도 학기 중에는 많이 풀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개념부터 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내신에서는 교과서, 그렇죠? 빼놓을 수 없는 게 교과서인데 의외로 있잖아요. 교과서도 안 푸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내신은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책이 결국은 출제하는 책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저 유형 문제에는요, 대체적으로 교육청 정도까지의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 교육청 정도까지의 모의고사들은 이 유형 대표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이게 실전 대비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결국 시험에 나오는 실전 문제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출제된, 기출된 문제들이에요. 고3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1, 고2 때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중요했던 그 교육청 모의고사들 있죠? 그런 문제들이 물어보는 발문 형태, 문제 스타일, 그게 결국 현재의 트렌드가 되는 거거든요. 같이 묶어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기별로 일단 예비 고3을 위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2월부터 3월까지는요, 결국, 그러니까 2월까지는 일단 개념, 6월까지는 모평 때문에 6월까지로 끄는 건데요. 저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이 개념이랑 그 문제가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하시면서 유형 문제를 푸는데 그 유형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기출 문제예요. 저 기출이라 함은 수능 기출, 그죠? 모의평가, 그러니까 평가원 기출, 그 다음 교육청 기출까지 1, 2, 3단계로 나눌게요. 그들의 기출을 보시는데 요 기출은요, 무슨 스토리 이렇게 되게 막 10몇 년짜리 이런 기출 문제 이렇게 두꺼워요. 그거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끝내기 힘들 수 있어요. 차라리 최근 기출, 최신 기출들만 묶어놓은 것들로 조금 더 얇은 거 먼저 푸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력이 되면 10년치 이상의 그 기출을 보셔도 되는데 일단 지금은, 왜냐하면요, 우리 EBS 기출의 미래도 있지만 저기 수능 특강 여러분들 끝내야 되잖아요. 6월 모의평가까지 수능 특강 못 끝내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저 수능 특강까지 기출, 수능 특강, 그리고 개념까지를 6월 안에 끝낸다고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끝냈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기출에서도 마찬가지 막 4점짜리 킬러 문항을 전부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특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레벨 3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진도를 못 뺀다. 그러면 그것들은 나중에 뒤로 미세요. 왜냐하면 7월 이후에, 모평 이후에 수능 완성부터 시작해서 약점을 공략할 시기가 충분히 와요. 레벨 3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진도 못 빼는 것보다는 레벨 3를 차라리 뒤로 밀고 7월 이후에 내 거 제대로 개념에 대한 건 정리가 됐을 때 실전 문제풀이 할 때 그들을 곁가지로 더 추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그러니까요, 본격적인 문제풀이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때는 개념을 안 하나요? 아니고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 구멍난 개념들 보여요. 그때그때 그것만 메꿔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10월 이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7월부터 공부 진짜 안 해요. 고3들이. 흔들릴 것들이 너무 많아서. 10월부터 수능까지가 한 달여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저 시기에요, 지금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3월 4달에 해당하는 공부량보다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한 달이거든요. 저 10월부터 수능 때까지가. 근데 정말 안 해요. 저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현재 수학 점수가 8등급이어도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봤고요. 끝까지 가는 친구가 그렇게 올라가고요. 끝까지 안 하면요, 하다가도 성적 2~3등급 떨어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수학 2등급 쭉 받아왔는데요, 막판 7월부터 공부 안 하고 수능 보잖아요. 수학 5등급까지도 그냥 가더라고요. 안 하니까. 떨어지는 것도 쉽고 오르는 것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막판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 요게 아까 전에 처음에 장학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잘 모르셨다면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되겠죠. 내가 수능에 뭘 보게 되는지에 대한 거니까. 가운데가 예비 고3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예비 고2 친구들. 제일 왼쪽은 현재 봤던 친구들, 여러분의 선배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보이시죠? 두 번째랑 세 번째 안에서. 수학의 경우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가형, 나형은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고3들까지만 존재를 하고요. 예비 고2 친구들부터는 가형, 나형이란 개념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은 다른 게,
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선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요. 다시 이과, 문과라는 게 살짝은 들어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고2인 친구들도요. 이 선택 과목에서 내가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실 겁니다. 현재 문과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라면 확률과 통계를 대체적으로 선택할 거고요. 이과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기하 쪽을 더 많이 선택을 할 겁니다. 물론 기하가 아니라면 미적분으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문과이자 이과 그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하는 이과 쪽 성향이 강한 친구들, 이과 쪽 대학을 갈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수학 1과 수학 2는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 고3 친구들은 가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수학 2를 보지 않아요. 그렇죠? 나형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수학 1과 수학 2를 보게 될 거고요. 요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근데 가형 보더라도요. 미안하지만 수학 2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수학 2가 안 되어 있는데 미적분으로 못 넘어가요. 사실 그쵸? 이게 약간 그 수학의 맹점이에요. 고1 수학은 수능 범위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있죠. 고1 수학은 어디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다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습이 중요하다고.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대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학습법 이야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정리를 보자면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공식을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수학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배웠었어요. 뭐 근해 공식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막 근데요, 저도 이제 친구들 가르치다 보니까 더더욱 느끼는데 이게 그냥 암기를 하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삼각함수에서 조금 외워야 되는 건 있습니다. 그쵸? 네. 3분의 파이가 60도라는 것을 빨리빨리 깨치지 못한다면 문제를 못 풀긴 해요. 그쵸? 자,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해서 해석하거나 하는 건요, 이해거든요. 그리고 사인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 사인 그래프가 물결 모양이 되게 된 이유, 다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전부 외우려고 하니까 수학이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이걸 전부 다 제대로 이해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때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촉박해서 잘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는요, 수학 공부하실 때요, 충분히 왜 그렇게 되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데? 사인이 왜 물결 모양인데, 그래프가? 근데 주변에 친구가 외워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친구는 나보다 좀 수학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마세요. 외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그 답을 찾잖아요. 절대 복습 안 하셔도 될 만큼 한 방에 여러분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는 겁니다. 지금부터 개념 공부할 때는요. 왜 그렇게 되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증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유형 문제들을 풀 때는요, 방금 봤던 그 개념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문제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능동적으로 좀 분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배운 개념이 이걸 중점적으로 물어보는구나. 문제가 결국 이 개념을 주로 끌고 와서 풀게 하는구나. 문제를 조금 더 분석해서 보세요. 문제 많이 푸는 것보다 더 먼저인 건 한 문제를 제대로 보는 거고요. 그 한 문제를 제대로 봐야 거기에 파생되는 100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형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해하고 다 복습하고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 100만 가지가 되는 유형을 어떻게 공부해요, 우리가 미리.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계교재에서도 보고 기출에서도 보게 될 텐데요. 사실은 기출과 이 연계교재를 뭐 한 3회독 하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기출을 3번씩 풀고 연계교재 3번씩 풀고 너무 힘들어요. 수특도. 그렇죠?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요. 수특 안에 결국은 기출이 있고요. 기출 안에 수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개념과 유형에 대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럼 이 문제랑 저 문제가 진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구나. 변경이 되는구나. 문제를 바꾼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 문제를 100번 풀지 않아도 한 방에 보자마자 익숙한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연계교재랑 기출을 유형 위주로 보시면서 제대로 한 번만 보셔도 훨씬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제대로라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요. 실전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학 시험 시간이 100분이에요. 100분. 100분 동안 어떤 친구도 그 누구도 1번부터 30번까지 차례대로 풀어서 100점 맞지 않아요. 21번까지 가다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어디로 가죠, 우리? 22번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 정도의 기본적인 기술은 어떻게 나온 거냐? 여러분이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 볼까요? 내가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그 한 문제를 붙잡고 답지도 보지 않고 내가 10분 이상,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고민하고 있어요 라는 거 엄청난 자랑 아니에요. 1시간에 한 문제만 계속 안 풀리는데 쳐다보고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따 점심 때 뭐 먹지?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뇌 안에서? 그쵸? 문제를 패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우리 100분 동안 그렇게 할 거거든요. 하루에 공부할 양을 정해놓고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패스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패스하고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루틴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저는 기억 시옷이라고 쓰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뭘까요? 감사, 땡큐 아니고요. 계산. 분명히 내가 풀 수 있는데 계산이 자꾸 꼬이는 문제 있잖아요. 한 번 꼬인 계산은 그 자리에서 10번 풀어도 또 꼬여요. 검산이요? 그거 우리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검산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내가 풀어놓은 것에서 사실 선생님으로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요. 선생님 제가 푼 것 중에서 틀린 부분 좀 찾아주세요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훑잖아요. 2 곱하기 4가 10이라고 적혀 있어도요. 다시 보면 거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번 계산이 꼬여요. 그럼 일단 그 패스하고 가셨다가 제일 먼저 돌아와서 계산부터 푸셔야겠죠. 이건 내가 분명히 풀 수 있는 건데 계산만 꼬인 거니까. 두 번째로 돌아오는 게 세모였는데요. 내가 아는 건데 이상하게 안 풀려요. 문제를 이해 못하겠는 게 아니고 알아요. 근데 안 풀려요가 세모.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별표가 있었어요. 모르겠다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소용돌이처럼. 이거 뭐냐? 뭐라는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러면 순서가 있죠. 돌아왔을 때 기억시옷 풀고 그 다음에 세모 풀고 그 다음 별은 분명히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용돌이로 가야 되겠죠. 이건 소용돌이로 표시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방법이 생길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들 실전 문제를 연습할 때 비로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꼭 실전 시간을 갖는데 예비 고3인 친구들 중에 수학을 100점 맞고 싶어요, 1등급 받고 싶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주말에 우리 모의고사를 봤던 것들 있죠? 그런 거 다 풀었던 문제여도 좋습니다. 고2 때 봤던 모의고사도 좋아요. 90분 정도로 시간을 딱 잡고 원래 100분이지만 뭐 마킹하는 시간, 떨려서 조금 뭐 선생님께서 답지 나눠주시는 시간 이런 거 살짝씩 다 제외하고 90분으로 잡고 문제를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실전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내세요. 그러다 보면요. 100분을 활용하는 능력치도 생기고요. 문제에서 특히나 29, 30 킬러 문항을 보는 눈도 생겨요. 100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실전 준비도 있고 그다음 킬러 문항에 대한 연습이겠죠. 상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 개념이 헷갈리는 건 아니라는 전제 하에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킬러 문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수특 레벨 3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출 21, 29, 30 이런 거 모아놓은 킬러 문항들 있어요. 4점짜리 유형들. 보시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자꾸 보다 보면 패턴이 보이고요. 미적분 안에서 우리 뭐 3차 함수 그래프가 31번에 잘 배치, 30번에 잘 배치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씩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고요. 중위권 친구들이 제일 먼저인데요. 저 상위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붙박이 1등급, 어쩌다 2등급 받는 친구 제외하고는요. 중위권으로 묶을게요. 아직 우리가 이제 예비 고3이니까 개념이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다면 개념 부분을 메꾸는 거가 1순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개념에 맞게 수특이랑 기출을 푸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기출 한 번 돌리지 않고선 그 킬러 문항 준비한다? 그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출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제일 하고 싶은 건 주변에 좀 흔들리지 마세요. 이 친구가 이거 한다더라, 저 친구가 저거 한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킬러 문항을 봐야 된다더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가지고요. 이거 시작했는데 저게 좋대. 저거 해야 되고 이게 좋대. 이거 해야 돼. 그러면 다 똑같이 집합만 하는 그런 형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뭔가를 시작했으면 좀 끝까지 가주세요. 강의를 시작했으면 완강을 해주시고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권 친구들. 이 친구들은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먼저예요. 하위권 친구들은 복 받은 겁니다. 사실 수학을 공부하겠다고만 생각하면 4등급까지 갈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대신에요.
제발 습관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공부해야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해볼까? 한 달 뒤에 해볼까? 이래가지고 수학이 될 리가 있나요? 그렇죠? 습관으로 매일매일 얼만큼씩의 양을, 너무 부담되지 않는 양을 푸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매일매일 듣거나 라는 걸 좀 정해주시고요. 이 친구들을 위한 강의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텐데, 이 초보 탈출이라는 강의도 있어요. EBSI에 들어가시면. 초보 탈출 넘버 1. 제가 여기서 이 강의에서 확률과 통계를 했었었는데, 저도 너무 재밌게 강의를 했던 게, 우리 평균 낼 때 30과 40을 평균 내면 35라고 대답하잖아요. 왜 그렇게 평균을 낼까요? 거기서부터 수업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통해서 보게 되는 뭐 EX 이런 개념으로까지 가져가 봤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하위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선생님 되는구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강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하기 힘들어요. 하위권 친구들은 사실은. 특히나 중학교 거 수학원, 그러니까 수학원이라고 써놨지만 그 앞에 부분들, 이제 1학년 수학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복습이 좀 많이 돼야 됩니다. 공부 팁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노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념 노트 지금부터 작성하시고, 실수 노트, 복습 노트 같은 개념입니다. 어떻게 멋있게 3권 만들지 마시고요. 한 권에 단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의고사를 볼 때의 해설 강의입니다. 모의고사가 우리 보게 되는 학력평가, 모의평가 둘 다 진짜 좋은 경험이에요. 하루 종일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그 수능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몇 번 없어요. 근데 그 기회에 대충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오늘은 잠이 와가지고, 어제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늘 좀 졸아가지고, 수능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 푸시고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겠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채점하신 다음에 해설 강의 들으세요. 해설을 들어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여요. 아, 대충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강의 듣고 나서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 알아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고 패스가 아니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면요,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세요. 정말 소중한 문제라서 얘네는 시간 투자를 하셔야만 하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20 수능 문제 풀어보셨어요? 풀어봤어요? 용기 있는데요. 2020 수능 문제 안 풀어요, 친구들이. 이제 표면적인 변명은 이겁니다. 내가 준비가 제대로 된 다음에 요걸 제대로 풀어야 내 위치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아껴두는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의 이유는 두렵기도 하고요. 그죠? 아직 진도도 안 나갔고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2020 수능을 당장 빨리 풀수록 여러분 성적이 올라요. 여러분이 어디가 부족한지도 보이고요. 적나라하게 내가 얼마나 공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걸 알기가 싫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그걸 적나라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메꿔야 되는지도 보여요. 그리고 나 정말 심각하구나를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0 수능, 전년도 수능은요, 많이 풀어볼수록 도움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랑 교육과정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제외하고 여러분한테 맞는 것들만 뽑아서 보세요. 그러니까 점수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수능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셔야지 그 다음 해를 위한 준비가 되거든요. 전년도 수능을 풀어보세요.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미리 풀어볼수록, 빨리 풀어볼수록 여러분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 들어보세요. 내가 많이 틀렸으니까 강의 들으면 되죠. 모르니까 공부한 다음에 메꾸면 되죠. 지금 틀리는 문제는요,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서 안 틀리는 문제거든요. 공부할 거니까. 자, EBS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강의들을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일단은 2021 수능 개념, 제일 대표적인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수능 개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는 강의고요. 30강, 한 과목당 30강 정도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한 달 안에 제대로 해봐야지 라는 마음을 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과목이 3과목이라 30강씩 하면 90강인 그건 아는데, 그죠?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0 수능, 그죠? 저거 해설 강의를 풀 서비스로 들어가서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 수능이 이런 느낌이구나, 내가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겠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문제 풀이하는 방법도 선생님들께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신 포기하면 안 돼요.
특히나 뭐 고2 예비 고2 친구들은 내신 지금 제일 열심히 해야 될 때고요. 내신 준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학교 시험 대비 특강들이 EBS에서 그 시기별로 열려요. 그거 보시면서 개념 메꾸셔도 됩니다. 복습하는데 어쩌면 제일 편한 방법이 그냥 강의를 듣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림포스는 고2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예요. 예비 고2 친구들. 올림포스가 가장 대표적인 내신 문제고요. 수학의 왕도 좋아요. 네,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의 왕도라는 교재도 있고, 이 올림포스가 호흡이 길어요. 50강 정도 되는데 고득점 문제까지 있어서 좀 어려운 것까지 내신 준비까지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고3 친구들도 선생님 저는 지금 수능 개념으로 빠르게 점프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라고 한다면 고2 친구들을 위한 올림포스를 지금은 들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50강이라서. 올림포스랑 수학의 왕도에 가시면 제가 있어요. 알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약점 그 집중관리 2주 특강이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10강씩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습은 해야겠고 시간 투자는 힘들고 근데 내가 전체적으로 다 몰라요. 전반적으로 큰일 났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차라리 강의를 빠르게 들으세요. 10강 정도면 한 일주일 안에 내가 이거 제대로 한번 돌려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완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시기에 가장 편하고 지금 열리고 있는 강의들 보여드렸고요. 수시에 대한 이야기 또 더 많이 들으시겠지만 수시와 관련된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커리큘럼들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제가 또 강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수시 논술, 그러니까 수시 탭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뒤적뒤적만 해보셔도 생각보다 아 내가 수시 대비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는 강의가 많이 있구나 느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생부 자소서 면접까지 다 있는데 지금이라면 뭐 학생부 전형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 어머님들 궁금하시면 강의 한번 들어보셔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열심히 제가 넘기기가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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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버렸어요. EBS I에 들어오시면 저도 있고 일단 저도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가 근데 진짜 많아요. 사실 저도 제 강의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검색해서 정유빈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저는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들 강의 시기별로 추천하고 있는 강의들이 다 떠 있어요. 그걸 좀 이용해서 보시면 되고 요즘은 이렇게 단추라고 해가지고 귀엽게 생긴 로봇 아이 같은 애가 이렇게 밑에 떠 있을 겁니다. 그거 이용하면 자기가 맞는 강의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강의 커리큘럼 따라오시고요. 제일 좋은 건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그죠? 수강 후기에 가면 저는 소통을 생각보다 좀 많이 해봤었는데 재밌어요. 수강 후기에 요즘은 뭐 하고 있냐면 제가 아까 그 집중관리 강의를 최근에 찍었었는데 그 강의 찍으면서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한 강 한 강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를 표현해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수강 후기에 막 1강 들었는데 선생님 저 쉬워요. 전 좀 천재인가 봐요. 그럼 전 댓글로 맞지. 그렇고 말고 넌 천재야. 막 이러면서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 아이들이 즐거워서 강의를 완강 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수강 후기를 이용을 하시면 선생님이 그냥 모니터 안에만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강의를 좀 안 들어도 모르겠지가 아니라 선생님과의 의리 때문에 계속 듣게 될 수 있어요. 14강까지 내가 후기를 남겼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15강 후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죠? 아프진 않은지, 그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수강 후기를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것들 좀 선생님 속상해요 이런 거 남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강의 다음에 저 뭐 들어요 하는 것들을 물어보셔도 선생님들께서 다 좀 잘 알려주실 겁니다. 저는요 고2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그 물리 선생님이셨어요. 되게 특이했거든요. 이렇게 수업하고 있으면 말 되게 조그맣게 선생님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되게 특이하신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천재라고 불리우던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아드님이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대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정말 쿨하게 20살이 되기 전에 한 번은 미쳐봐야지. 나는 그게 공부였고 내 아들은 음악이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거든요. 20살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다고 선택했다면요 흐지부지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미쳐서 해보세요. 후회가 남지 않게.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꿈도 꾸세요. 대신에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던 정말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